기록적인 폭우가 뉴욕과 뉴저지 일대를 강타해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 사이 급격히 확산되며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 재개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정책이 미국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 행정 개편에 속도가 붙으면서 한인 학생들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뉴욕과 뉴저지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도로와 지하철이 침수되는 등 대혼란이 벌어졌고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하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부터 쏟아진 폭우로 뉴욕은 말 그대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지하철역 승강장과 열차 안으로 빗물이 들이닥치면서 승객들이 급히 대피했고 1, 2, 3호선 등 주요 노선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도로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침수 피해가 이어지면서 일부 운전자는 차량 안에 고립돼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제 센트럴파크에는 1시간 만에 2인치, 약 5cm의 비가 내려 시간당 강수량 기준으로 사상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I couldn't get in my car last night because it was flooded out. I noticed some rain puddling in my backyard. By the time I get back to the front of the house, there was brown water coming down the street, and I recognized that would be a problem. 폭우로 인해 JFK와 라과디아 그리고 뉴워크 공항에서는 1,2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일부 지역에 7인치, 약 17c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급류에 차량이 휩쓸려 탑승자 2명이 숨졌고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Clearly was a significant weather event. We're seeing more of this and the intensity is so more frequent and more intensity.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우가 대기 중 수증기가 집중적으로 몰리며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이 같은 극단적 기상이 잦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하주은입니다. 콜로라도주 메사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 사이 급격히 확산되며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터너 걸치 산불로 명명된 이 산불은 오늘 오전 기준 8,140에이커를 태우고 확산 중입니다. 불길이 어제보다 5배 이상 확산되면서 산불 대응 수준은 1급 비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당국은 극심한 가뭄과 고온 건조한 날씨, 바람의 방향 변화 등으로 인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실종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 재개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에 모스크바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원 양면 전략을 병행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확전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Should Zelensky target Moscow or deeper into Russia? No, he shouldn't target Moscow.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기 공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고 러시아에는 향후 50일 안에 전쟁 종식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대해 혹독한 관세로 제재하겠다는 엄포도 놨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나치게 자극해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가운데 누구의 편도 아니라며 사륙을 멈추길 원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영국,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인도네시아산 제품에는 19%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는데 지난 4월 발표된 32%의 관세율에서 크게 낮아졌습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외국산 구리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인도네시아산 구리에 대한 관세율을
19%로 할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은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라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가구, 의료, 의류와 개인 관리용품 지수는 상승했고 중고차와 신차, 항공료 지수 등은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장난감과 가구, 가전제품과 의류 등 관세에 민감한 품목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7월 말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6월에 LA항 물동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LA항만 당국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물동량은 전월보다 32% 급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7월 9일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수입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주요 유통업체들이 재고 확보에 나선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관세 유예 종료 기한인 8월 1일 전까지 또 한 번 수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엔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으로 물동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 반도체 대표회사인 엔비디아가 주요 AI 반도체를 중국에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건 히토류를 다시 수입하기 위한 협상 카드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국에 다시 수출하기로 한 건 히토류 수출 제한을 풀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U.S. government has approved for us filing licenses to start shipping H20s.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과 히토류 협상을 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를 다시 팔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벌어진 미중 협상에서 서로 히토류와 인공지능 반도체를 주고받기로 합의했다는 뜻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에 수출이 허가된 H20 반도체는 엔비디아 제품 중에 네 번째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팔아도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H20은 전임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AI 반도체 수출을 막자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춰서 개발한 반도체인데 트럼프 정부가 다시 지난 4월부터 수출을 금지해왔습니다. 협상을 주도했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결정으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기술 봉쇄를 실패한 것이 입증됐다면서 반겼습니다. 반대로 미국 주요 언론들은 수출 통제가 풀렸다는 사실만 간략하게 전하면서 평가를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오늘 엔비디아 주가는 다시 4% 이상 오르면서 단 하루 만에 우리 돈으로 230조 원 이상 시가총액을 불렸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직원 해고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행정 개편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연방교육부 해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인 사회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 1,400명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한인 전명진 판사가 내린 해고 중단 명령을 뒤집은 것으로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연방교육부 해체와 주정부 권한 강화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We want to bring education back to the states, take the federal government out of it. A little tiny bit of supervision, but very little, almost nothing, like to make sure they speak English. That's about all we need. 하지만 교사노조와 학부모 단체 등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등 24개 주정부도 연방지원금 동결에 반발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차원의 표준 교육과 지원이 약화되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고 지역별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California, more than 5,800,000 children, almost 6 million, stand in the crosshairs of Trump's campaign to demolish education in America. 이번 결정은 많은 한인 가정도 의존하는 학자금 지원과 ESL 같은 공교육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이상 가정에도 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인분들은 중산층 이상의 재정 상황이 많이 있으시니까 현재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그런 보조 지원을 기대하는 것보다 현재 재정에 맞춰서 학비를 잘 미리미리 대비하실 수 있도록. 트럼프표 교육 개편안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개학을 앞둔 교육계엔 불확실성과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LA 전역에서 벌어진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던 주 방위군의 절반가량 병력이 철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늘 군의 신속한 대응으로 LA 지역의 무질서 상황이 상당 부분 진정됐다며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4,000명 중 절반인 2,000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대응해 주 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 700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원은 1965년 이후 처음으로 주지사의 동의 없이 연방정부가 주 방위군을 동원한 사례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온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 속에서도 불법 이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초당적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은 농업과 호텔업계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임시보호 지위와 근로허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법안은 2021년 이전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 가운데 세금을 납부하고 국토안보부의 정기보고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년 동안 합법적인 임시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이나 연방 복지 혜택은 제한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2위 규모 쓰레기 처리 업체 리퍼블릭 서비스와 노조 간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파업 여파가 캘리포니아 남부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버스턴에서 시작된 노조의 파업에는 전국에서 수천 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남부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북부 베이 에어리어 일부 지역의 환경미화원들이 집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As you can see, there's a whole lot of demand and not a lot of containers and space available. My neighbor came and took my trash, and along with a couple of other neighbors who has a big truck. People are just helping each other out, and we're doing the best we can. 애너하임은 어제 기준 다운타운 지역의 절반만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졌고 샌디에고 인근 출라비스타는 위생 문제로 비상사태 선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남부 헌팅턴 비치, 애너하임, 산타애나, 출라비스타에 있는 리퍼블릭 서비스 시설의 대부분이 작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리퍼블릭은 아람브라와 잉그루드, 라캐나다 프린트리지 등 LA 카운티에서도 폐기물 처리를 맡고 있지만 이들 지역은 아직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UC 버클리의 교수가 그리스에서 총격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4시 15분쯤 그리스 아테네 외곽 주거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UC 버클리 경영대 소속 예지 오르스키 교수로 당시 전처의 집 인근에서 자녀를 만나기 위해 방문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 경찰에 따르면 복면을 쓴 남성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하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변 인물들을 포함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UC 버클리 측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Got to learn how he was loved. It's just I knew he was great, but seeing what others say about him just makes me think that he was 100 times better than what I even thought. 예지 오르스키 교수는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UC 버클리에서 13년간 재직했습니다. 조지아주 둘루스의 한 헬스장에서 한 한인 남성이 다른 남성을 몰래 촬영하려다 체포됐습니다. 60대 한인 이모 씨는 지난 10일 헬스장에서
샤워 커튼 아래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경찰에게 영상을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신문 과정에서 다른 촬영 파일의 삭제를 시도했습니다. 이 씨는 불법 촬영, 도청 혐의로 기소됐으며 경찰은 2대 휴대폰을 증거물로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된 중국산 팽이버섯이 리스테리아균 감염 가능성으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뉴저지에 소재한 LLK 트레이딩사가 수입 판매한 팽이버섯 제품에 대해 전격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제품은 200g 단위로 투명 비닐에 포장돼 있으며 FDA 정기검사 과정에서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수입업체 측은 아직 질병 사례는 신고되지 않았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입처에서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선 안 후보자의 군 복무 기록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엔 안 후보자가 지난 1983년 11월 초 단기사병으로 군 복무를 시작해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말 소집 해제된 걸로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단기사병의 복무 기간은 22개월이 아닌 14개월이었다며 병적 기록 공개를 요구했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입니다. 안 후보자가 8개월이나 더 근무한 걸 두고 여러 제보가 접수됐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근무지 이탈을 해가지고 영창을 갔다 온 이런 기록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제보가 꽤 있단 말이지요. 안 후보자는 실제로는 14개월 만인 1985년 1월 소집이 해제돼 대학에 복학했는데 추가로 며칠 더 복무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뒤늦게 받아 그해 8월 방학에 자녀 복무를 채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착오라는 겁니다. 22개월이란 것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추가 복무 사유에 대해선 복무 도중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중대장 등의 식사 지원 요청으로 어머니에게 부탁해 현역병 10여 명한테 2, 3주 동안 점심을 제공한 적이 있다며 이 내용을 폭로하는 투서가 상부에 들어가면서 군 기관에 서너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받은 날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병무행정의 피해자라 볼 수 있습니다. 군정과 군정을 관장하는 국방장 후보자로서 섣불리 공개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안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안보 등 다른 분야도 함께 패키지로 다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비의 증액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총생산 GDP의 5%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란 미국의 압박에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이라며 원론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또 그것 또한 가급적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SBS에 미국과 국방비 증액을 협상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방 예산은 GDP 대비 2.3%인 61조 원, 0.1%포인트만 늘리려고 해도 2조 원 넘는 돈이 더 듭니다. 일각에선 올해 6조 5천억 원이 책정된 공적개발 원조, 즉 ODA 예산의 일부를 국방비 증액에 전용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알려지거나 의심받는 ODA 예산에 대한 적절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 예산을 꼭 국방비에 쓰진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선 분야 협력,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LNG 구매 등은 여전히 유효한 카드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카드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순전히 산업적이고 경제적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목표라면서 핵무장 같은 핵 잠재력을 확장하는 방향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핵 잠재력 확장은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 체제를 역행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부연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북한이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겠다며 지난 1일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개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을 따라 방북했던 한 러시아 기자는 해변이 텅 비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달 초 공개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사진들입니다. 지난 1일 개장한 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데 뒤편 해변이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외신이 송출한 영상에서도 한산한 해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물이 맑지, 경치가 좋지, 모연한 바다가 한눈에 보이지. 내 나라가 제일입니다. 그나마 이런 모습들은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내보낸 영상인데 원산갈마 관광지구의 실제 모습은 훨씬 썰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원산 방북에 동행한 러시아 코메르산트지 기자가 방북기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자는 원산 도착 다음 날인 지난 12일 오전 해변은 텅 비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호텔에서 정장을 입고 하루 종일 당구를 치는 남녀와 공원 벤치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 사람, 맥주잔을 들고 바 테라스에 계속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관광객인지 의심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방북단에 대한 대접은 융숭했습니다. 14가지 음식으로 구성된 코스 요리 가격이 1인당 $10, 13,000원 정도에 불과했고 해변이 바라다 보이는 고급 호텔 객실 가격은 1박에 $90, 1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관광이 북한의 외환난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 원산을 국제 관광 거점으로 키워야 된다. 이것이 북한의 중요한 지금 목표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러시아는 관광객을 보내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숙박시설 2만 명 규모의 대규모 관광단지를 채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습니다. 21년째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번엔 어린이용 백서까지 직접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문주모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시바 총리 주재로 열린 가기에서 올해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한국은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평가했지만 독도에 대해선 21년째 같은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일본 주변 안전보장 환경이란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표기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경계 감시 범위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 실선으로 구분해 일본 영해에 속한다는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내용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하지만 이번엔 미래 세대의 방위백서의 이념을 확산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냈습니다. 2021년부터 온라인으로만 공개하던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책으로 출간해 일선 초등학교까지 배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将来を担う小中学校生の皆さんにも我が国防衛の入門書となる日本の防衛も同時に公表いたしました。 어린이용 백서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설명은 빠졌지만 지도에는 다케시마라는 지명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 넣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와 방위 주재관을 각각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발렌시아에 11번째 주말 한국 학교가 문을 엽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얼바인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남부 곳곳에서 현금을 인출한 고객들을 노리는 미행 강도 사건이 잇따라 주의가 요망됩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최근 은행이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을 지켜보다가 차량으로 주차장이나 주거지 등까지 쫓아가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텍사스 출신으로 이들의 차량에서 위조 번호판과 절도 도구, 현금 등이 발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발렌시아에 한국 학교가 문을 엽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은 오는 9월 6일부터 발렌시아에 11번째 주말 한국 학교를 개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유치반부터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짓기와 미술대회, 한국어 스펠링비, 한국 역사문화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올해 들어 취업이민 2순위 문호가 처음으로 후퇴했습니다. 연방국무부는 8월 영주권 이민 문호에서 취업이민 2순위 문호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2023년 10월 15일에서 2023년 9월 1일로 한 달 이상 후퇴했지만 가족 이민은 소폭 진전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한인 남성이 절도와 작물 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검찰은 캔슬링턴 타운십에 사는 이모 씨가 지난 1년 동안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400개 이상을 구매한 후 제품이 불량이라며 새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하면서 반품하지 않고 되팔아 25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체국 마스터키를 사용해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훔친 혐의로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캅카운티 경찰은 지난 4일 저녁 7시 50분쯤 케네소에 위치한 타운파크 크로싱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편함을 파손하고 우편물을 훔친 혐의로 브레질런테에 거주하는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1,500달러 이상의 절도와 공구 소지, 우편함 훼손 등의 혐의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개혁에 힘을 실으면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물론 장학금 등 한인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